제가 주역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주역이 세계 최고일 것이다. 그 다음에 문자학 역시 마찬가지고 창세 역사에 한해서도 난 단연 세계 최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물어봅니다.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물어봐요. 솔직히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뭘요? 그러면 확실히 미래를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같이 많이 들어보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난 이야기를 하죠. 확실히 알고 있다. 미래 상황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를 확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역은 말이에요. 공부를 하게 되고 깨닫는 만큼 반드시 하늘에서 오는 예언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예언이 와 있고 그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주역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역 강의를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주역을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의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남들처럼 그냥 대충 설명하면 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하늘 곳간의 천부의 비밀 그대로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걸 다 이야기해도 될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제가 이 주역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강의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그냥 이거는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는 거에 준하니까 뭐 발표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 발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주역을 누구한테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청기 누설을 했을 때 그 누설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난 책임을 감내하고 내가 주역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게 주어진 이 명이라는 게, 이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의 세상이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너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제 처음 단계라서 하도 많은 말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예언으로 받은 게 있고 그것은 내가 아는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육중한 명이 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주역을 공부를 많이 했고 주역에 한해서 내가 세계 최고라고 했더니 그럼 예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 확실히 미래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렇다. 의심스러우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내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과거사를 공부를 한 게 이제 9300년 역사를 공부를 한 거예요. 이 9300년 숫자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9300년의 과거사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과거사에는 흔히 밝아졌겠죠. 그죠? 그럼 과거사에 밝으면 현재를 분석하는 능력도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과거에 밝으면은 현재를 분석하고 현재 나라 사정이든지 사람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관계라든지 살피는 게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9300년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아닙니까? 그죠?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과거에 밝고 현상을 살핌에 밝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유추한 능력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주역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지만 신비한 힘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다 제껴놓고라도 단순히 이 공부만 갖고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역은 말로 다 설명 안 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 공개를 했을 때 나 책임 안 지려고 입 닫고 말 안 하는 것보다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바꿔나가고 보다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부분이 내가 이 청기누설에 짐을 지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것 고통보다가 오히려 말하고 책임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말하게 된 겁니다. 일이 좀 이제 복잡한데 예언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점이란 것은 내가 어떤 대상한테 묻는 건데 같은 값이면은 인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주역에 대고 묻는 게 점이라면은 예언은 아니죠.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하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주역의 공부의 깊이만큼. 뭐 그냥 한 개인에 대한 삶을 살필 정도의 공부가 됐다라면은 개인의 삶을 보살필 만큼의 어떤 가르침을 줄 테고 그 다음에 세상 전체를 살필 만큼 그렇게 덕이 갖춰졌다라면은 또 그만한 가르침을 줄 테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덕자 필수명이라는 말인데 요게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덕이 있는 자한테는 반드시 그 하늘의 명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주역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 384 효사를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눈이 떠여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공부의 양만큼 반드시 그 위를 줍니다.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선명의 주역에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같이 이 서클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덕자, 덕이 있는 자, 필수명, 반드시 상하는 명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역을 말할 때 말이에요. 연산역이 있고 귀장역이 있고 주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산역과 귀장역은 소실돼서 전해지지 않고 주역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주역은 주나라 때 문항이 지은 역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연산역과 귀장역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걸 주문항의 선천팔계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시 택도 없는 소리고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이 선천팔계라고 하는데 연산역이 뭐냐면은 봐봐요. 건천, 태택, 이화 쓸까요? 건천, 태택, 이화, 진뢰, 손풍, 감수, 간산, 곤지라고 합니다. 근데 봐요. 연산역 하면은 산에 연결되어 있는 역이란 말이죠. 산에 연결되어 있는 역이 어디입니까? 산에 연결되어 있는 역이잖아요. 이을 연자잖아요. 연산, 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은 역이 연산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증명을 지금 시간에 못하고 시간이 길게 걸려서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연산이라는 것은 아까 했던 이 연산인데 딱 우리 주역에서 보면은 상왈, 단왈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상에도 단에도 똑같이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죠. 형제들이 지은 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지은 역이 하나는 귀장역, 하나는 연산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상활, 단활하고 주역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책이 소실된 게 아니라
상왈, 단왈, 그 다음에 역왈 하는 게 주역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근데 이 역은 최초에 천재께서 어머니 증여목을 위해서 지어준 역이 그냥 역이고, 요건 이라고 불러요. 효자가 두 개 들어갔죠. 이건 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은. 그러니까 소실된 게 아니라 단왈, 상왈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역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말을 왜 꺼냈냐면은, 이 주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역이 주나라의 문왕이 지은 역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주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주역에는요, 어떤 개념이 있나 하면은, 회, 인, 려, 구, 흉이라는 나쁜 쪽이 있고, 무구, 이, 형, 그 다음이 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단계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빠지는 상태. 흉이면 최악의 나쁜 상태죠. 이걸 갖다가 주역의 9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앞날이나 나라의 앞날을 체크를 할 때 이 상태를 구분을 해놓고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라는 걸 갖고 이제 역술가들의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 제일 좋은 상태가 길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보면은 멀경 몸 안에 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멀경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깥에는 뚫을 권자와 한일자와 갈고리 글자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됐다 해서 멀경 몸이라고 합니다. 몸체를 이뤘다, 한 몸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간 세상이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뭉쳐져서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길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길을 보면은 나라 위에 선비가 섰다는 말이에요. 선비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은 언제라도 정치에서 나가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가 정의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 위에 섰다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가 임금이 된 상태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역이 말하는 가장 좋은 상태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길이잖아요. 통로, 사람이 왔다 갔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길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산속을 설명을 했는데 산속을 다닐 때 보면 길이 없는 데는 정말 가기가 어렵습니다.